혹시 요즘 밤에 잠이 안 오세요? 혹시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 떠서 다시는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해지고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불면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매일 저녁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 음식들 때문일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저는 정민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노년수면 전문 박사고요. 그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사실 약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저녁 한 끼 식사만 바꿔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습관을 못 바꿔서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제 없이는 눈을 감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수면제가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오히려 몸만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잘못된 수면의 신호입니다.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불면이 약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그랬으니까 일반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어머니가 80세의 불면으로 고생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들이자 연구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봤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바로 저녁 식습관이었어요. 어머니가 매일 드시던 음식들이 사실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음식 몇 가지만 바꿨습니다. 딱 10가지였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어머니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편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생글생글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걸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구나.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머니를 통해 직접 확인한 그 음식들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은 뭔지, 반대로 숙면을 도와주는 음식은 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신 분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 잠을 못 주무셔서 걱정되시는 자녀분들까지 모두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별다른 장비도 필요 없고 돈 들 일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저녁 식탁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지 또는 어떤 점이 제일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불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특히 80세 제 어머니가 밤새 뒤척이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거실 의자에 앉아 계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땐 늘 피곤하시고 표정도 어둡고 낮에는 졸려서 대화도 많이 못하셨어요. 원래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셨고 결국 수면제에 의지하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약을 드시면 처음 며칠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고 이후에는 점점 더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보고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실 불면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의 하루 일과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특히 저녁 식습관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음식 10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일주일 만에 표정이, 기운이,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께 필요한 정보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계실 겁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을 맞이하시는 분들, 수면제를 끊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드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 영상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숙면 음식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응원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과 숙면을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숙면을 가로막는 일상 속 위험 요소 6가지. 우선 가장 흔하게 놓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단 음식 같은 것들이 밤마다 우리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한국 노년 영양조사를 보면 기름진 식사를 하신 다음날 불면을 호소하신 분들이 무려 40%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직접 만났던 72세 박성일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저녁마다 매운 찌개와 튀김을 드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맛있으니까 당연히 계속 드셨죠. 그런데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음식부터 바꿔보시라고 권유했고 저녁을 가볍게 드시기 시작한 지 딱 2주 만에 숙면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고요. 정말 간단한 변화였는데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녁은 육시 전후로 가볍게, 부드럽게 익힌 음식으로 구성하시라고요. 식사 시간이 늦어질수록 수면의 질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특히 8시 이후에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되니까 더욱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저녁을 드시나요? 그 다음으로 많이 놓치는 게 카페인입니다. 커피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초콜릿이나 녹차에도 카페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내 수면환경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카페인을 섭취하신 분들은 잠드는 시간이 평균 45분이나 더 늦어졌다고 해요. 68세 이은경님은 초콜릿을 간식으로 즐기시다가 새벽 3시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습관을 끊자마자 일주일 만에 안정이 됐어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커피 한 잔을 드셔도 밤 10시까지 그 성분이 남아서 뇌를 각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완전 무카페인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혹시 밤에 단 음식이나 초콜릿 드시나요? 늦은 시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게 숙면을 가장 많이 방해하거든요. 대한수면학회 보고를 보면 밤중 배뇨가 하루 2회 이상이면 깊은 수면이 60%나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75세 김정우님은 물을 자주 드시는 습관 때문에 새벽마다 깨셨어요. 저녁 8시 이후로 물을 한 모금 정도로만 제한했더니 통잠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엔 목이 마르다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안 깨니까 훨씬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었습니다. 갈증이 난다고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불규칙한 수면 시간도 큰 문제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면 뇌의 생체 리듬이 깨어지거든요. 국내 고령층 5,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면 시간 차이가 큰 그룹은 불면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70세 최명자님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늦게 자시는 날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면이 심해졌습니다. 취침 시간을 고정하자 한 달 만에 안정이 됐어요.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시면 리듬이 다시 깨지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단 하루만 늦게 주무셔도 그 다음 주 내내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침 시간은 일정한가요? 저녁 늦게 하는 활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흥분되는 활동은 뇌를 깨우거든요. 국가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저녁 9시 이후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수면 진입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9세 윤상필님은 밤마다 스마트폰을 보시다가 뇌가 과하게 각성됐어요. 그 습관을 끊자 10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조용한 활동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아요. 밝은 화면은 멜라토닌 분비를 크게 줄이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저녁 늦은 운동도 문제입니다. 몸이 흥분 상태가 되면 잠이 오기 어렵거든요. 한국노인체력연구에서 저녁에 운동하신 그룹을 조사했더니 잠드는 시간이 평균 30분 늦었다고 해요. 66세 한명우님은 밤 9시에 운동을 하신 후 잠을 못 이루셨는데 오후 운동으로 바꾸자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운동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숨이 차는 운동은 늦은 시간에 절대 피하셔야 해요. 혹시 저녁 늦게 운동하시나요? 이제 이렇게 위험 요소를 알았다면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수면을 회복시키는 생활 원칙과 음식 활용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6시 전후로 드셔야 소화가 끝난 뒤 숙면이 가능하거든요. 늦은 식사는 몸의 체온을 올려서 각성을 계속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가볍고 따뜻한 찜이나 조림, 죽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은 저녁을 몇 시쯤 드시나요?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을 드실 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려면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필요하거든요. 수면 음식도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남아서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달걀이나 호두, 바나나, 키위 같은 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음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침실 온도와 조도 관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 그리고 최대한 어두운 환경이 가장 깊은 잠을 유도해요.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떨어뜨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암막 커튼이나 간접 등을 사용하시고 취침 준비 후에는 조명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집 침실 환경은 편안하신가요? 아침 햇빛 노출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빛은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거든요. 햇빛을 안 보시면 낮과 밤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만 하셔도 충분해요. 아침 햇빛 쐬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낮잠 조절도 필요합니다. 낮잠을 30분 이상 주무시면 밤 수면이 줄어들어요. 오후 3시 이후 낮잠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곤하시면 20분 정도만 눈을 붙이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낮잠은 평소 얼마나 주무시나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루틴도 만드셔야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뇌가 각성되면서 잠에 들기 어렵거든요. 심한 걱정은 생각을 계속 이어붙여서 잠을 더 방해합니다. 감사일기를 3줄만 쓰시거나 호흡을 5분만 하셔도 큰 효과가 납니다. 자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수분 섭취도 조절하셔야 해요. 밤중 화장실 횟수를 줄이는 게 숙면의 핵심입니다. 저녁에 물을 몰아서 마시지 마시고 오후 8시 이후에는 한 모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마지막으로 통증 관리도 중요합니다. 무릎이나 허리, 어깨 통증은 숙면을 크게 방해하거든요. 통증을 방치하시면 깊은 잠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생활 속에서 온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완화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잠을 방해하는 통증이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많은 분들이 불면을 나이 탓으로 돌리시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습관과 저녁 식사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양만 계속 늘리는 방향이었다면 올바른 관리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트립토판이나 마그네슘,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시면 새벽 각성이나 기억력 저하, 감정 불안, 낮 피로가 계속 반복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일주일 내로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한 달 안에 삶의 활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직접 지켜본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작은 변화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을 드린다면 저는 저녁 식사는 6시에 가볍게 드시고 8시에 수면 음식 한 가지를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밤과 다음날 아침을 완전히 바꿉니다. 정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 중 가장 궁금했던 점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